최근 몇 년 동안의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같은 여러 이유로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고 찾아보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부동산 정보는 모든 국민이 주거로 활용하거나 경제 활동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공간 기반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 등 다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한 시장 내 잠재된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최근에 이런 부동산 정보가 국민들의 부동산 선택권을 늘리고 관련 비용을 줄여서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기 위한 기반,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소장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야 온 국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국민 생활에 직결된 부분이라서요. 오늘 이제 부동산 정보 이것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먼저 부동산 정보라는 것의 의미, 역할 한번 짚어주시죠. 예, 부동산 정보는 이미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어플, 그리고 중개사, 세무사 등을 통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좀 얻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등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를 얻으실 건데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정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앵커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정보는 부동산 계약을 한다든지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굉장히 불안하고 또 불확실성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중개사 등을 통해서 이제 오프라인 정보를 많이 얻었다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는 온라인 정보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라인을 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중요성과 그런 비중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정보를 구독하는 거는 굉장히 편하잖아요.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정보의 구독 자체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이제 정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급자가 수요자한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그러면 수요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해 보면 부동산 정보는 국민들이 계약 개발 등 부동산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전적인 지식 그리고 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부동산 정보는 불확실성을 확실히 줄여주고 지금 온라인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온라인 정보는 정보를 구독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사실 앞으로도 이 부동산 정보의 위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라는 것은 가만히 두면 무용지물이지만 활용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산 정보의 잠재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부동산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 그 안에 있는 토지, 그리고 일하고 있는 일터의 건물, 그 안에 있는 토지. 정말 기초적인 정보잖아요. 네. 부동산 삶에 우리가 국민들 삶에 있어서 굉장히 기초적인 공간 데이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보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 연계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뿐만 아니라 일터로 향하는 교통 정보, 그리고 또 자연재해와 같은 위험 정보, 그리고 매년 내게 되는 세금, 각종 또 법률, 행정 정보 다 부동산이라는 공간 데이터 내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는 국민들 삶에 있어서 기초 정보라는 점에서 여러 경제, 사회 활동의 정보와 연계될 수밖에 없고 참조될 수밖에 없는 원천 데이터, 기초 공간 데이터라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정보의 가치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다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런 부동산이라는 기초 정보와 연계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정보의 잠재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보하면 지도를 통해서 다 보잖아요. 네. 매물 정보도 보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 학군, 뭐 교통, 뭐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정보가 지도화를 통해서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 종합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화됐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런 연계 확장 과정은 더욱더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삶은 더욱더 디지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신기술과 더 접목되고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정보의 고도화랑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빅데이터를 이용한 부동산 가격 평가와 전망, 또 가상현실을 이용한 조망권 분석, 또 드론 등을 통해서 개발 현장 같은 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도화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연계해서 통합해서 이용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도 점차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즉 부동산 정보는 우리 삶의 기초, 원천 데이터라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밖에 없고 더욱더 연계 확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부동산 정보의 잠재력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냥 지도도 아니고 3D 지도로 다 구현이 돼서 맞습니다. 근처에 교통편은 어떤지 또 맛집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상세하게 연계가 돼서 나오더군요. 네. 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정보가 이 국민의 여러 가지 그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정보가 생산되고 또 제공되는 그 체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연구를 통해서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는 국민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용한, 충분하면서도 접근이 용이한 수요 맞춤형 정보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보의 양과 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당한 양의 부동산 정보는 누군가의 입력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력 단계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없는지 체크를 잘 해야 되고요. 또 유연하게 여러 각도로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 데이터를 많이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계를 제가 강조해 드렸잖아요. 정보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보는 원래는 행정 담당자와 민원인, 그리고 시장 참여 주체, 그러니까 중개사와 매수자, 매도인, 그 안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된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자연스럽게 축적된 자료가 지금은 통계가 되고 있고 정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통계가 되고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력 단계의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입력 단계부터 이런 정보 체계가 정확한 정보가 잘 수집될 수 있도록 그런 품질 진단이라든지 검증 체계를 잘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데이터를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해서 이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이크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인데요. 다만 여기서는 여러 개인정보 이슈가 좀 부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암호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할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반 다지기 작업. 연계를 하려 그러면 데이터 간의 연결 고리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이제 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키가 문제가 생기면 데이터를 연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부정확한 연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입력 단계부터 그걸 표준화시켜서 그런 연결 고리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내서 데이터 손실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라는 용어 쓰셨고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정보에 목마른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옥석을 가리기가 힘든 쓸모 없는 정보와 실제로 쓸 수 있는 정보를 이제 가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그러면 이제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는 건지요? 예, 이제 부동산 정보가 이제 국민들의 선택권도 확대시켜야 되고 또 관련 비용을 줄여가지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부동산은 국민들에게 있어서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계약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는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차원에서 부동산 정보는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이라는 요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충분성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가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한가라는 부분이고요. 네. 둘째는 실효성입니다. 아무리 양쪽으로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질적인 측면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실효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셋째는 객관성입니다. 객관성은 편향되지 않아야 되고 오류가 적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넷째는 공공성입니다. 부동산 정보는 다 필요하잖아요. 누구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공재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가 생산되고 제공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온라인 정보가 지금 굉장히 유통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쉽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용성, 정보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가 갖춰야 할 요소 충분성, 실효성, 객관성, 공공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요소를 갖춘 부동산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그런 체계도 갖춰야겠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한 분 한 분께서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고 부동산 정보를 평가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역으로 네. 드네요.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해 주신 이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 관련해서 또 설문조사를 최근에 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평가 기준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정보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총 4가지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한 업계 종사자, 학계 전문가, 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 객관성. 정확성, 객관성 한과로 묶어가지고 총 4가지 평가 기준입니다. 네. 충분성은 양적으로 충분한가, 적시성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가, 편의성은 알기 쉽게 안전하게 정보를 구독할 수 있는가, 네. 마지막으로 정확성, 객관성은 정보가 편향되지 않고 오류가 없는가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각 평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만족도는 어떠한가, 그러니까 중요도 대비 중요한 만큼 만족도가 높은가 등을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평가 기준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4가지 기준 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구에서 제시한 4가지 평가 기준을 토대로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발전하고 질적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낮았다. 예. 그러면은 이어서 이번 설문조사로부터 이렇게 도출해내신 유의미한 결과랄까요? 이런 부분도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럼 4가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준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제일 안 좋은가라는 걸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4가지 평가 기준 중 상대적으로 정확성, 객관성 아하.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정보 분야에서 정확성과 객관성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는 어떤가라는 것도 평가를 해봤는데 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정확성, 객관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이 고도화되고 선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유지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매물 정보도 있고 매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 정보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부대 비용 뭐 중개사 수수료라든지 네. 부대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으로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융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보, 매물, 주변 환경 정보, 세금 및 부대 비용 정보, 그다음에 금융 정보 총 4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상대적으로 세금 및 부대 비용 정보, 금융 정보에 대한 평가 점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부동산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또 이거는 또 정책과 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 정보가 구체적이고 품질 높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규제 지역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고 또 구입 시기에 따라서도 세금도 달라집니다. 또 금융 정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수요자 입장에서 자신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소비자 입장에서 자신이 어떠한 정책 대상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정보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정보 이용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온라인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품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신기술을 접목한 현황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에 대한 정보들도 굉장히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무엇을에 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어떻게에 대한 정보는 너무 없다. 네. 다시 말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그 부동산이 왜 좋고 주변이 왜 좋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많으나 내가 그렇다면 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혹은 리스해서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자금을 마련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앞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대 정보는 사실 분명히 약이 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질수록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정보는 치명적인 독이 되죠. 더군다나 이 부동산처럼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계약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 어떤 정책적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연구를 통해서 도출한 중요한 키워드, 정확성, 객관성, 품질 진단, 연계하고 통합하는 거, 또 신기술 발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 정보 이런 중요한 키워드를 좀 끌어냈고요. 정확하고 품질 높은 정보가 서로 연계 통합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신기술을 통해서 고도화되고 잘 구축돼야 되는 거고 또 국민들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 및 부대 비용 또 금융 비용과 같은 정보가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연구의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각각 처한 상황에 맞게 사전적으로 부동산 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 등을 정확하게 검색 및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 전자계약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 전자계약을 좀 활성화해서 이를 소비자 보호와 연계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자계약 정보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전자문서화돼 가지고 이게 실시간 정보거든요. 네. 그런 실시간 정보를 금융정보와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한 다음에 선순위 대출한다든지 그런 악용 사례가 좀 있어서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데이터 거래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공공의 데이터가 많이 이용됐다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도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그런 소통 창구를 갖추고 민간에도 창의성을 이용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서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무엇보다 어떤 정보든 시스템이든 국민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정보가 온라인화되고 있고 여러 환경이라든지 복지 정보 등과 연계가 되고 있어서 예전에는 긴 시간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사회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동산 사회 문제 해결형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이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쓸모있고 정확한 국민 체감형 부동산 정보를 어떻게 생산하고 유통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